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래도 빨리 우리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만나봐야겠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좁은데 어떻게 우리 또 앉아서 다들 테이블에서 멀어지네요. 좀 붙어서 테이블로 가깝게. 예. 먼저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기소개 한 번씩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에서 연출을 맡은 김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를 연기한 이명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 역할한 박봉준입니다. 네, 연인 역할 맡은 정수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운전한 백승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마 2절까지 다 할까 싶으셨죠? 노래 완창했던 하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번 집이 이제 모더레이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독립영화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딥함, 약간 그런 거 때문이더라도 좀 약간 딱딱하지 않고 약간 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항상 해왔거든요. 뭐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약간 재밌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박수 너무 난말하면 안 돼요. 박수 너무 안 치셔도 되고 관객분들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한 몇 가지 질문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감독님한테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 여름에 제가 진짜로 여기 종로 이 근처 일대에서 그림 수업을 배웠었는데 이명화 배우가 진짜 영화처럼 뒤에서 저를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극장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극장 앞에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이제 이명화 배우가 저에게 우리 언제 영화 찍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찍자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날 뭔가 그 얘기를 그냥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일기를 쓰고 시나리오를 써서 일주일 뒤에 보내고 캐스팅을 해서 한 달 뒤에 바로 촬영을 들어갔습니다. 명화 씨가 영업을 되게 잘하셨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렇게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뭐 명화 씨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뭐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뭐 감독님이 설명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하성국 배우는 이제 배우랑 마찬가지로 학교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박봉준 배우는 하성국 배우의 중학교, 고등학교 고향 선배 1년 선배, 밴드부 선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지 배우는 제가 조감독하던 이렇게 시기에 그 영화의 주연 배우로서 이제 만나게 됐고 영화는 제작에 들어가지 않게 됐지만 그때 인연으로 알게 된 동료이자 친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백승진 배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배우라고 알고 지냈었는데 함께 작업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되게 우연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약간 얽히설키 설겨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영화를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부탁드렸었어요. 약간 그 다 인연들이 있었네요. 네네 맞아요. 역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 김태환 감독님 극장 개봉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맨 앞에 남자분, 예, 마이크, 예. 일단 하성국 배우님 저 노래 너무 잘 들어서 나중에 따로 유튜브에 올라오면 좋겠는데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 이 영화가 계속 이렇게 평양냉면처럼 계속 생각이 나서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공간이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인물들을 찍을 때 앞모습, 그다음에 수평 이동하는 거, 그다음 뒷모습을 되게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걸어가는 거를. 그래서 그게 마치 한 장소에서 멈춰서 이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촬영들을 계속 하신 것 같아서 그 뒷모습을 계속 번갈아서 쓰셨던 어떤 배경 그런 이유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있으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절에서 편경인가요? 그 이렇게 뭐 망치로 뭔가 치는 장면이 되게 이 영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소리의 울림이 계속 조화되면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장면에 얽힌 비하인드가 있는지 그거는 또 배우분들께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때마침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그 장면에서 저희가 자연을 컨트롤할 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세 명이 나란히 서서 종을 치기 시작할 때 햇빛이 더 환하게 비쳐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 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찍고 모니터링 하면서 그거를 보고 너무 좋다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첫 테이크입니다. 그게 끝이었나요? 그 화음 안 찍었나요? 찍을 때 빛이 너무 딱 들어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더 안 찍어도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갔었어요. 하늘이 도왔어.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같이 찍었던 박봉준 배우는 하성욱 배우 그 백승진 배우죠? 그 장면 죄송합니다. 날씨 되게 좋았고 타종 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거 듣기만 했어요. 잘 지면서. 그렇군요. 예. 관객 앞에 질문 또. 뒷모습을 많이 이렇게 조명하게 되는 것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좀 공간이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떠내보내는 느낌이거나 공간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나무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앞모습을 상상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다 보면 약간 보는 이로 하여금 상념에 적게 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파생되면 좋겠다라고 바랬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같은 구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가왔다가 뒷모습을 멀어진 이게 약간 저는 뭐 시간과 인연처럼 이렇게 시간의 앞을 보면서 우리한테 다가왔다가 카메라가 우리라면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인연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고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여기 흰색옷. 예. 영화 잘 들리죠?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예.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마지막 파트에서 언급되는 그 날씨에 관한 얘기인데 등장인물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비 오지 않냐고 언급하지만 그냥 맑은 날씨라고 착각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후 술집에서 택시도 타고 헤어지고 나서 혼자 남은 그 하성국 배우님이 혼자 머리 만지다가 이렇게 허공에 비 오는지 뭐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에 1, 2부에서는 비가 오는 중이라던가 뭔가 비가 온 흔적이 있거나 한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비와 전혀 관계없이 완전 날씨도 되게 깔끔하고 온 흔적도 안 보여가지고 되게 계속 날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좀 기묘하게 느껴졌는데 혹시 이렇게 반복해서 날씨에 대한 뭔가 착각 그런 이유를 하는 것에 대한 연출 의도라던가 언급을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 그 긴 호흡으로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하루의 실시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단면이 1막, 2막, 3막이 나오는데 보시면 낮에서 밤이고 또 다시 낮에서 밤이잖아요. 약간 이틀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시간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배우가 내리면서 시작하고 내리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내리면 다시 처음이 되지 않을까? 12시에서 12시라는 얘기도 있고 그 영화 속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입구로 들어가서 다시 출구로 나오는 미로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산막에서 여자가 먼저 맞았던 빗방울, 비들이 내릴 때 원래 하나 둘 후두두두두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한 방에 막 왁 내리는 소나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자가 맞고 남자가 맞고 영화가 시작되면 내려서 시작하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비가 막 한바탕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밤에 이 여자의 이막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느낌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노래 한 곡 들었는데 다 생각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끼시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섞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뭐 질문을 하려면.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수지 배우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미망 1편에 그 현재 이제 하성욱 배우의 그 여자친구로 나오는데, 그 미망 3편에서 그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정수지 배우가 한 역할 그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 본인이랑 헤어졌다고 한다면 헤어진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질문. 캐릭터 분석도 했어야 되니까. 오늘 예. 처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재밌다. 처음. 저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흐름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너를 그림으로 인도하는 분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 사귀는 동안에는 서로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잘 사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연인한테 남자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그 여자친구한테. 그냥 제 생각.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게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에너지가 끼치는 영향 같은 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뭐 건강함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떤 시기에 둘 다 좀 이 여자친구도 그 남자도 어떤 상황적으로나 뭐 고민이 많아지건 혹은 뭔가가 안 좋아지건 했었을 때 둘이 어긋나면서 그 상태를 오래 가져가다가 그냥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갑자기 질문한 건데 감사드리고.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여기 앞에 먼저 회색 옷 입으신 분. 먼저 그 결공일 날 봤는데 정말 그 기억나요. 그 절 속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제가 미망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배우님께 네. 일단 1부에서 이제 대화할 때 옆에 사람을 엄청 많이 치시고, 저번에도 대화할 때 약간 많이 치시던데 습관인지 그거 많이 쳐요? 너무 궁금해서 약간 그러니까 감독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본인 습관이신지. 질문을 한 번에 하시면 까먹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 할게요. 답변. 현장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쨌든 저와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영화가 시작이 돼서 저를 많이 관찰한 그 감독의 시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뢰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또 그랬네. 어떡하지? 네, 제 습관인가 봐요. 두 번째 질문. 네, 그 영화에서 붉은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포스터도 붉은색이고 그 1부, 2부다 남자분께서 들고 계신 우산도 붉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맥주도 붉은색이고, 혹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같은 게 있는지. 어두워야죠. 이게
영화 속의 소품이나 의상들이 붉고 파랗고 녹색 계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색깔들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들은 더 씌워지면 검은색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나 혹은 사람의 삶은 더 씌워질수록 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이야기가 질문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그 색깔들을 고집했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나중에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옛날에 떠올린 거 아닐까? 그날 밤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서 집에서 기타를 하나 들고 옛날에 떠올려 봤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남자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들이 자꾸 빨간색으로 기억 남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옷이 기억 속에서 녹색일 수도 있고, 녹색 야상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기억, 이렇게 왜곡된 기억 안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들은 보통 색이나 향이나 이런 걸로 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색깔들을 일부러 좀 반복되게 배치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택시 장면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택시를 운전하는 장면이 사실 그 전에는 다른 방면에서 찍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택시를 앞쪽에서 쭉 찍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실 앞쪽에서 찍으면 그 촬영으로 인한 단차 때문에 옆에 차랑 약간 다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도 약간 그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안전해서. 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레카차의 네네. 단차를 아시잖아요. 근데 제발 모르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랬고, 이분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게 보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화면에서 최대한 그 바깥쪽을 좀 잘라내려고. 관객분이 집중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두 번 보셨으니까 그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좀 촬영적으로 프레이밍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다음에는 좀 안전한 다른 방법을 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부에서도 2부에서도 비가 와서 처음에는 우산을 썼다가 마지막에는 그쳐서 젖는데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아까 앞서 질문 네네. 주신 분의 그 비에 대한 설명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비가 그쳤으면 접어야 되니까. 실제로 촬영할 때 그쳤기 때문에 저런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비가 언제 저희가 통제가 안 되니까 비가 내리면 펼치자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상에서 펼치면 좋은 순간에 비가 잘 내렸고, 접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잘 그쳐줬어요. 날씨 운이 좀 있었네요. 네, 날씨 운도 있었고 아마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또 박봉준 배우한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그 팀장은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아, 그게 저도 궁금한 지점인데요. 제가 늘 대답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전 사실 서울국장 2막을 찍을 때 3막을 알고 있었어요. 3막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2막을 잘해서 3막에 내가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국이가 아닌 내가 3막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 혹시 받겠습니다. 예, 저기 가운데 붉은색 계열 옷을 입으신 남자분. 예.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런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태형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되게 그 화면의 프레이밍이 되게 공간감 느껴지게 계속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 프레임 이런 전체적인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건물들도 바뀌고 뭐 인물도 바뀌고, 그 대신 뭔가 길은 계속 남아있고,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쓰실 때나 작성하실 때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그다음 혹시라도 영화를 찍은 이후에 좀 더 찍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변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성장을 좀 했고요. 저의 관점도 좀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구성은 명확하게 있었는데 쓰면서 변화했던 지점은, 처음에는 서울국장에 폐관을 안 했어요. 시나리오 썼을 때. 근데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폐관 소식을 들었고, 그랬을 때 현실에서 폐관을 했으니까 영화에서도 폐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관 설정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막에서도 비가 안 내렸어요, 시나리오 안에서는. 근데 현장에 촬영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뤘거든요. 근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루면 다 시간을 다시 잡아야 되고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비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약간 생물처럼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비가 되게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은유가 되기도 하고 정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이제 변화해 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혹시 프레임. 프레임은 제가 이 영화가 멈췄을 때 좀 사진처럼 보이길 바랬어요. 이렇게 사진 한 장 보면 그때가 다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화면 프레임 비율이 사진 비율입니다. 16대 9, 일반적으로 보는 2.35대 1이나 16대 9가 아니라 사진 비율로 프레임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공간감이 세로가 조금 더 길게 보이는 것이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촬영할 때 그 거리에서 막 컷을 나눠서 계속 찍으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배경의 인물이 달라지거나 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롱테이크를 선택을 했었고, 그 롱테이크 안에서 배우들이 앞과 뒤로 움직일 때는 공간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인물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배경과 공간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롱테이크를 오래 보다 보면은 시선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 다른 데로 갔을 때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차 단차로 갈지는 몰랐어요. 대답이 뒤끝 아니, 다음에는 계속 신경 쓰고 잘, 이게 배움인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만나는. 네. 좋은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문 하나 받을게요. 비슷하게 드셨는데 먼저 흰옷 입으신 분부터. 그 마이크 상태가 좀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 하나 더 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감독님 그 광화문과 을지로의 풍경을 너무 예쁘게 담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잘 봤고요. 제 질문은 그 각 배우님들마다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배우님도 듣고 싶습니다. 영화를 본 소감이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장면이요? 이유. 네.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 1편과 2편 사이에 그 12시 그 방향에 대해서 수지랑 이제 수희 씨랑 이제 성국 씨가 할 때 그렇게 화면 전환으로 2편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버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뭔가 넘어가는 듯한 그런 편집이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 근래 본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근래도 아니고 제가 본 서울 배경 영화 중에 가장 서울을 예쁘게 담아내지 않았나. 뭐 종로, 광화문, 을지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제일 가운데잖아요. 서울에 제일 딱 서울하면 떠오르는 곳인데 그걸 제일 아름답게 그려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했습니다. 좀 감독님한테. 예. 저는 그렇게 그런 편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명화 배우 그 이막에서 집에 갈 때 왜 영상 통화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카가
이모 사랑한다고 너무 깨끗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울컥하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 근데 그 애기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약간 그런 애정이나 그 장면 되게 좋아요. 저는 엔딩 장면 제일 좋아하고요. 뭔가 네 엔딩에서 저희 엔딩 크레딧이 이제 버스가 계속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영화라는 그 화면을 더 넘어서 어딘가로 저희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엔딩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파트 2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냥 그 어떤 전체가 되게 설레고 어떤 감정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찍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무드를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그 저번 주에 그 개봉일 날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제가 꽂혀 있는 그게 뭐였는지 다시 확인했는데 그 장면이 그거였어요, 언니. 그 명화 배우님이 그 연등이 잔뜩 달린 그 사거리인가 큰 길을 건너잖아요. 그 옆 얼굴을 제가 좋아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기억에 그게 연등이 잔뜩 매달리는 곳에서 둘이서 걷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의 그거였어요. 지금 그걸 확인했어. 대답을 해주세요, 박홍준 씨.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파트 2가 좋으셨다고요? 네, 언니 좋아하셨어요. 또 저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좋다고 하실 줄 알아요. 저는 그 대부분 관객분들이 성국이가 기타 치는 장면에서 슬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웃기거든요. 웃기셨던 분 없으세요? 왜냐면 너무 인생에 뭔가 아이러니고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은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 김태한 감독이 이렇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옆으로 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정말 삶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웃기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고 성국이가 노래를 잘하려고 애쓰는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잠깐 첨언하면 학생 때 기타리스트였고 보컬이었다고. 네. 보컬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성국이가 여러 번 불렀어요. 근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처음 해보니까 노래를 하면서 화면에 기타를 할 때는 기타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근데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면 갑자기 기타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그 엔차 관람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명아 씨가 나갈 때 네. 기타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마음대로 하라며. 예. 엔차 관람 때 죄송합니다. 네,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예, 명아 씨. 예. 네. 저는 너무 많은데 우리 영화에는 어떤 우연한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원래 되어 있었고 계산되어 있던 것들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영화의 포스터로 사용된 그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제가 이렇게 악수를 건네는 순간에 그 빨간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게 저희가 절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영화를 보시면 이제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사진처럼 남겼을 때 저렇게 멋진 포스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란히 이렇게 셋이 나란히 서서 종을 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햇살이 더 환하게 비추는 그런 순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성국 배우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그 마지막에 울컥하는데 그냥 기침하고 울지 않고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항상 제가 눈물이 나거든요. 거기서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가 올라왔는데 그걸 참는 그 순간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의도되고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는 점이 좋아요.
너무 많이 불러서 실제로 뭐가 올라왔대요. 어떤 감정이 화는 아니겠죠? 화는 아니겠죠? 예, 예. 화일 수도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막 이러면서 화나면 울기도 하잖아요. 막 맞아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너 절대 울지 마, 절대 울면 안 돼 이렇게 디렉팅을 했어가지고 참았죠. 뭐.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영화 하면 항상 그 희한하게 영화 속에서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하성국 1막에서 하성국 배우랑 이명화 배우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 녹색 야상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됐지? 이렇게 하는 대화가 있는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걸으면서의 그 느낌이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맞나?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언제 만났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좀 뭔가 뭉클해요, 저는 볼 때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걸 좀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짜 그 남자 주인공처럼 얘기하다가 잘 까먹는 편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적어야 된다니까. 아스국이었다네. 그니까. 생각이 나면 이따가 예, 생각나면 네. 예, 좀 시간이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예, 예. 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저분이 아까 드셨었죠?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김태양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단편 작업을 먼저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편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보러 온 건데 보니까 단편 작업들에서 발전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편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맥락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큰 감흥을 받았는데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 그 단편 작업물의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달팽이하고 서울국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달팽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제 달팽이 하면은 그 등껍질에 숨는 이미지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 껍질의 그 나선형의 모양을 통해서 뭐 재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1막의 제목을 달팽이로 지으셨던 어떤 의도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영화가 약간 나선형의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배우들의 동선과 카메라의 위치가 약간 나선형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다가 앞뒤로 움직이다가 3막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하성 배우가 등장해서 거울을 꺾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동선들을 보시면 이제 가장 형상화된 이미지는 그 3막에서 이명화 배우가 이제 합장을 하고 절에 사찰에 오는 법성계라고 하는 미로를 돌고 있는데 그게 입구로 들어가면은 다시 입구로 나오는 구조의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 달팽이의 나선 같은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달팽이 모양이 그리고 영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흘러가는데 공사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되게 느리게 걷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달팽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시사하는 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제목들로 관객분들이 보실 때 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 덧붙이자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같은 선의 원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인데 다른 자리를 계속 그리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지만 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널 평하고 있는 그런 느낌?
또 질문 아까 여기 맨 앞에. 네, 저는 그 하성국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아마 그 모퉁이 이게 같이 나오셔서 그 모퉁이를 시작으로 하성국 배우님 작품을 그때부터 거의 이제 자주 쭉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보통 대표적인 뭐 홍상수 감독님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철없는 역할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약간 달팽이랑 이어져서 거의 이 영화가 제가 일단 알기로 약간 본격적인 뭔가 좀 진중한 멜로의 중심 주연 맡으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역할에 임하시면서 뭐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참고하셨던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참고한 작품은 따로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없었고요, 아예.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다른 작품들에서의 캐릭터들보다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가 이제 실제 내용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그 4년 동안 저 스스로도 좀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근데 그 4년이란 시간이랑 이야기에 약간 부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다른 작품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저한테는 그게 더 컸기 때문에 고민의 방식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접근하는 게 좀 달라서 뭐 저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달라진 모습이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은 답변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국이가 제 학교 후배인데 후배 자랑을 하자면 학교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멜로 연기를. 유명한 친구라 때만 기다리고 있던 거죠. 때만 기다리고 철없는 거 엄청 진중한 친구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또 예. 질문 주셔서 제가 하성국 배우가 답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까먹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트에서 그 소우라는 바에서 이렇게 이명화 배우 옆에 사장님이 계시고 하성국 배우가 이렇게 노래 부르러 가는 장면의 카메라 위치의 화면이 거기서 바라보는 그 화면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 그 위치가 죽었던 정수가 항상 앉았던 위치 같아가지고 그 장면을 볼 때 항상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장면의 개인적인 의미를 여기서 처음 얘기해 보는데요. 아마 동문인 배우랑 배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연기를 하자, 잘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 같이 지내던 친구가 영화를 찍던 친구가 죽게 됐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제 영화 안에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영화에 함께 앉아 있으면 어디서 우리를 바라볼까라는 생각으로 카메라 위치를 거기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장면을 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끝에. 다른 분들이 너무 질문들을 진지한 걸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명동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다른 데는 언제 한 번씩은 지나다녀 본 거리고 저기는 어딘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소우라는 바는 실존하는 데인가요? 한번 가서 술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소우라는 이름이고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치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광화문 집이라는 좀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거길 검색하시거나 풍년옥이라는 설렁탕집을 검색하시면 그 가게 앞에 진짜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문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5명 정도 앉으면 꽉 차는 거기 사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 영화 보시고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면 거기 찾아가 보시는 것도 꽤 재밌는 영화 관람의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가면 저보다 노래 훨씬 잘하시는 셀러리맨 아저씨들이 매일 밤 콘서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재밌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귤도 까주시나요? 사장님이 뭐 그렇게 막 까주세요. 진짜로. 그걸 좀 잘 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러리맨 아저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 다양한 연령대가 나오고 가게가 좁다 보니까 그날 첫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중년 아저씨들이 맥주만 한잔하고 자리를 좀 비켜주고 뭐 그렇게 되는 자리 신기한 공간입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님들 연기를 보면서 진짜 그 배우님과 캐릭터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아닌 뭐 본인과 뭐 닮은 점이 가장 닮은 점이라던가 그리고 그러면서 좀 대사들도 그렇게 업다운 있다기보다는 진짜 일상적인 얘기들을 한다고 저는 느꼈어가지고 그래도 울림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 혹시 그런 울림이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신지 저는 아무래도 오래 기억하면 돼가 가장 지금 생각이 나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말을 제가 영화를 찍어서가 아니라 많이 하더라고요. 오래 기억할게. 오래 기억하자. 뭐 이런 너무 고마워. 오늘 진짜 너무 고맙고 오늘 오래 기억할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네, 그 대사가 지금 떠오르고 그 캐릭터랑 저랑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닮은 점은 맨날 어디 간다고 하는 거, 먼저 간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닮아 있습니다. 뭔가 좀 그 자리가 꼭 싫어서 먼저 간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때가 와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닮았습니다. 저는 팀장이라는 역할을 그 2번째 챕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되게 특이한 말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김태환 감독의 말을 이해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가정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들이나 성적 취향을 막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사람을 연기하려고 해서 그런 말투를 쓰면 오히려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사는 대사대로 또박또박하고 어떤 태도 그 사람이 걷는 것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자에게 되게 조심스럽고 상냥하게 다가가는 그 거리감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뭐 그 유라미 형의 거짓말 이 대사를 가장 나도 좋아해요. 그죠? 그거가 되게 좋았어요. 그 애드립이셨던 거죠? 애드립인데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태양이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 대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대사보다는 그냥 최근에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어떤 점은 그 성국 배우님 맡으신 남자가 계속 통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통화 수화기 너머에 제가 아무튼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나 무슨 말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여러 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그게 인지가 되면서 아주 혹시
그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 상대 대화가 보이스오버로 들리는. 그렇다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말투를 썼을까에 대한 어떤 걸 상상해 보면서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사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달팽이 일부의 대사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와 같이 나누는 제자리라고, 항상 제자리라고, 그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잘 웃는 게 저랑 닮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그 인물이 취하는 관계 안에서의 태도가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거나 그 신경 쓰는 모습들이 저랑 닮은 점이 많다 생각을 했었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날이 참 좋다고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는 장면인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터널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말이 안 돼요. 터널 그 까만 것만 보였거든요. 터널 천장에. 근데 그게 저희가 택시 안에서 롱테이크로 찍기도 했고 맞출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제가 스스로 없앨까 아니면은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대사를 해야 될 타이밍에 터널에 네, 들어가구나. 터널 아니었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자체의 대사의 의미도 단순히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 날씨가 아니라 그냥 뭐 저한테는 그 날이 참 좋았고, 그때 굳이 하늘을 보는 이유는 저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그 정수영의 존재를 계속 상기하는 그런 그때의 그 정서였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되게 저 혼자 울컥하는. 네, 근데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뭐 터널에서 왜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저한테 그 장면이 제일 울림이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그 3부에서 이명화 배우랑 서울로 걸어가는 길에 뭐 나 이제 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출세했네 그러나 성공했네 그러나 뭐 대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이제 시작이지 뭐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 대사가 있는데, 오늘따라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망이 이제 2주차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준비했네. 여러분들이 좋은 평과 조언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 네.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네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그 김태환 감독한테 그 영화를 보면 미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태환 감독한테 가장 와닿는 미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파트에 그 멀리 넓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장 와닿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안 좋은 일, 못된 사람, 뭐 나쁜 사람 이런 것들이 저의 기분을 너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 당시는 좀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나를 좀 멀리서 바라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라서 그럴 때 어떻게 제가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제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 기분이 저를, 그 상대방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약간 지는 듯한 기분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좀 못 이기더라도 지진 않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멀리 넓게 바라보다가 지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멀리 봐야죠. 미망도 영화 네, 자체도 멀리 봐야 됩니다. OTT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하성국 배우부터 오늘 집이 소감과 앞으로의 행보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사실 내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이라서 촬영했던 작품들 내년에 그냥 무사히 잘 개봉해서 미망 보고 저 기억해 주셨던 분들이 올해 또 나오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M시네마로 집에서 오는 길이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영화 마지막에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려고 하고 이게 어디죠?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내려서 걸어왔는데 다들 집에 버스 타고 가시든 지하철 타고 가시든 가시겠지만 또 대중교통 올라타시면은 영화의 끝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영화를 기억하시면서 집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작은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나 뵐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뭔가 큰 극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보다 같이 호흡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는 미망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고 멀리 저는 보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자가 제 목표여서 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에무시네마는 제가 좀 혼자 기분 전환할 때 영화 혼자 보러 오는 곳인데 이렇게 관객분들을 에무시네마에서 만나서 또 오늘 좋은 날이었고요. 저는 이 영화를 2019년에 찍었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태양 감독님이 다음 작업을 찍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뭔가 멀리서 보면서 저 또한 뭔가 이 일을 계속 놓지 않고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에너지를 많이 준 친구이자 동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남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관객분들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관객분들한테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게 스며드는 영화였으면 합니다. 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1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일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들을 만났고 더 좋은 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이 일이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잘하고 싶고 계속 다 같이 잘해서 미래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미망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SNS에 이렇게 포스터 올리고 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 잡고 너무 좋아 같이 보러 가자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아니 그것도 도움 돼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올려주셔야죠. 네, 올려주셔야죠. 리뷰를 잘 좀 적어주세요. 아니 왜 그래? 좋게 적어달라는 말이 아니고 리뷰를 많이 적어주시면 이제 그걸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게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러는 거야? 라고 해서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만드니까 전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눈길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 올 때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왔거든요. 같은 루트로 오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세요. 내 시야 이렇게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을 안 했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그분이 웅장하게 다가오고 표정이 진짜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다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가셔서
예, 걸으실 때 한번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화의 엔딩 버스 장면을 보면은 빈 좌석이 오래 비춰지는데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객석이 좀 버스 좌석처럼 느껴지길 바랬었어요. 그게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극중에 이명화 배우의 대사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버스에서 내리고 극장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영화처럼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즘 우리 영화 산업이 좀 뭐 어느 정도 힘들고 이런 거뭐 일반 관객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독립영화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힘들고요. 영화 산업이 어렵다? 독립영화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립영화는 계속 나아올 수 있었고 덕분에 그리고 배급사 영화사분들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요즘 막 너무라기보다는 작품들이 좀 금방금방 지나가는 느낌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게 뭐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좀 생각한다면 주변에 많은 홍보와 사랑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누구누구가 아닌 포스트 누구누구가 아닌 우리 태양이 감독 김태양의 미래와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